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오늘은 마치 600호와 630호의 벽을 허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특별 생방송 병행하는 시간인데요. 6시에 방송되는 조상훈의 뉴스피드, 그리고 6시 30분에 시작되는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를 오늘 합체했습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부장, 그리고 김용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좀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입니다. 예. 네, 미디어 협동조합이 지금 협동조합을 법인 형태로 해서 언론 실험한 지 거의 1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뭐 창립총회 기준으로 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뭐 논의 시작한 시점으로 한다면 1년이 좀 지난 시점인데요. 협동조합 언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TV, 그리고 바로 또 옆에 있습니다. 우리 프레시안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장점, 또 극복해야 할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 부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사실 지금 협동조합 언론 실험 1년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미디어 오늘 이번 기획이 준비하고 있는 게 대한언론 현재 무엇을 하고 있나. 예. 뭐 이런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TV와 뉴스타파 두 개라 아마 정철은 기자가 곧 취재 아마 전화가 올 겁니다. 예. 아직까지는 전화를 못 받았는데 네, 곧 오겠군요. 곧 올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여의도라든가 이쪽에 취재원들을 좀 만났거든요. 예. 근데 금요일은 제가 이제 국민TV에 출연한다는 걸 아니까 예. 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꼭 국민TV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꼭 그 언론계 종사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지금 뭐 팟캐스트 통해서 라디오 통해서 나가는 거 다 재밌고 한데 정말 TV가 뜨는 거냐, 가능한 거냐, 정말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어떤 그 약간의 그 회의 이런 게 예. 언론계 종사자분들은 대단히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예. 이 속속들이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니 거기 조상훈 국장님도 있고 노정면 선배도 있고 그런데 준비를 다 하고 있지 않냐. 좀 믿고 이렇게 좀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지만 이 기자 PD 분들은 직업적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과연 TV를 개국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의심을 하고 보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때 이제 국민TV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보고요. 예. 저는 무엇보다 장점은 이 뉴스타파도 4만의 그 후원자가 있지만 국민TV도 지금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2만 명의 이 조합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협동조합 물론 이거 성공의 여부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결국에는 많은 조합원들이 이 국민TV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는 게 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보거든요. 예. 2만이라는 숫자가 어찌 보면 좀 미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2만이면 굉장히 좀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쭉쭉 이제 조합원을 좀 많이 올리는 게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TV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김용민 PD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사실 국민TV 뭐 초기부터 계속 준비를 잘 해오셨고 지금 또 라디오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데 예. 뭐 감회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3월 3일에 창립 총회를 했는데 뭐 아무것도 보여드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0분이 넘는 분들이 100만 원 이상 내야 하는 그런 설립동의자, 예. 네, 설립동의들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모였단 말이죠. 흥미로웠던 부분은 뭐냐면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날 어마어마하게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상당한 그런 반향을 일으키고 있구나. 대한언론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우리의 호소에 상당한 반향이 오고 있구나. 하지만 3월 3일 창립총회 이후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TV 방송을 모을 때까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TV 방송 조합원 한 3만 모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 조합원만 모을래요. 이러면은
모일 조합원도 안 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모델하우스 같은 뭔가 우리 그 모형이 될 수 있을 만한 방송을 만들어야 할 텐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라디오 방송을 급히 준비를 했고 4월 2일 스튜디오가 저희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벙커원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루 12시간 방송을 꾸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뭐 다음 달이면은 창립총회 근 한 달. 예. 아니 설립동인 모집 시점 1년이 되고요. 또 한 두어 달 지나면은 TV 개국과 함께 라디오 개국 1년이 되네요. 예. 뭐 지난 1년을 돌아보기에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 한번 두고 봐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짧게 소감 그리고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이 시간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생방송 함께 하고 있고요. 또 특집 뉴스피드 미디어 토크 통합 방송 네. 90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시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노동법에도 쟁의 행위가 가능한 조건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언론사 노조는 공정성을 걸고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지향하는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습니다. 밀양의 시민단체는 아예 고속도로 밀양 IC 출구에서 시위버스 진입을 막겠다는 강경 입장입니다. 우리 밀양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외부 불순한 세력들이 밀양에 개입하지 말 것을 누가 경찰서에 들어갔다 병원이 필요할 때도 제 전화 다 옵니다. 고향에서. 저는 그거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병원 급하다면 그분들 병원 못 잡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조그만 병원에서 다 돌아가세요. 제가 전화 오면 그 병원에 제가 전화해서 사천에 특히 사천도 저희 진주 MBC 간 사람이었는데 고향에 있는 방송사를 하나 없앤 사람입니다. 예. 그런 분이 다시 고향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런데 불공정한 심의를 하신 분도 사퇴를 안 하는데 공정한 심의를 한 제가 사퇴할 이유는 없고요. 예. 그리고 새누리당도 절 보고 사퇴를 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막말하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 사퇴하면 저도 사퇴할게요. 예. 예,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대강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민노기 부장님,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MBC가 2연패를 당했습니다. 2연패. 예, 이번 주 아주 핫 이슈였죠. 그 패가
승리를 의미하는 패가 아니라 재패할 때 패가 아니라 패배할 때 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MBC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거의 천문학적인 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100몇 억이죠, 그게? 195억 원. 이거는 거의 소송 사상 제가 봤을 때 거의 이게 유례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거액이었는데, 예. 이걸 이제 청구 소송이 기각을 시켰죠, 서울 남부지법에서. 예. 그리고 그 해직된 언론인 이 조상욱 국장님도 저는 이제 MBC는 아니니까. MBC는 아니었지만 뭐 조상욱 국장님 포함해서 예. 이제 MBC 해직 언론인들에 대해서 해직이 부당하다. 이렇게 같은 날 공격했던 그렇습니다. 판결이 예. 났죠. 그래서 둘 다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심을 정리를 해드리면 당시 그 MBC 노조가 벌였던 파업이 예. 정당했고 거기서 파업 때문에 징계나 해직을 당한 MBC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 뭐 이 두 개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남부지법이 굉장히 좀 일종의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여기는 정말 괜찮은 법원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남부지검까지는 아니고 지법만. 지법이죠. 지검은 좀 그래요. 지검은 좀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 민동기 부장을 기소했거든, 거기가. 아직 기소는 안 했고요. 기소 안 했어요? 이제 영등포 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그쪽에 보냈고. 송치한 상태군요. 송치한 상태. 네. 그러면 좋게 얘기를 해야지. 남부지검. 그래도 할 괜찮은 얘기는 해야죠. 곳이라고. 아니, 그 말했다가 기소당하면 어떡하려고. 아니, 어쨌든, 이 지법은, 남부지법은 상당히 좀, 원래 제가 MBC 조합원들도 예. 이렇게 판결을 내릴 줄은 예상을 못 했대요. 이를테면 195억 중에. 예. 일부. 그쵸. 몇십억 정도는 분명히,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 다음에 해직된 언론인 소송과 관련해서도 한 두세 사람 정도는 부당해고고 나머지는 그렇지 합당해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예. 그 예상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전향적인 판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 이번에 MBC가 쓴 이 변호사들이 국내 2위, 3위 하는 로펌이라고 하더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측이 그렇죠. 사측이죠. 예, 선임한 변호사들. 예. 노조들은 다 뻔하죠. 민주노총 법률원. 그렇죠. 거기 의뢰해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본다면 상당히 위태로운 그런 재판이었는데 1심 판결은 다행히 노조의 완승으로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195억이면 현재 미디어 협동조합 출자금의 약 5.5배에 해당합니다. 예.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 195억. 야, 그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또 어딥니까? 유성기업. 예. 이런 데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손배 가압류 이런 걸 걸어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좀 엄청난 그런 실험을 안게 됐는데 글쎄요. MBC 노조가 좀 위세가 있어서였는지 아니면은 쌍용차 해고자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그리고 유성기업 노조 그분들의 그런 판결을 내려도 별 문제가 없다고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건지 어쨌든 참 씁쓸합니다. 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나 예. 이런 사건들이 남부지법에 좀 배당이 됐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부지법 관할 지역으로 다 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부지법에서 이렇게 전향적인 판결을 이번에 내렸잖아요. 예. 근데 이 박근혜 정권이 좀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정권이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동욱 검찰총장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바지를 벗겨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지법에 대해서 혹시라도 정권 차원의 어떤 압박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언론계에서. 그래서 남부지법에 인사라든가 이런 거를 좀 주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MBC가 남부지법을 더 뒤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걸 보니까 MBC 사측이 그렇죠. 조금 남부지법이 조금 이렇게 초점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사실 영등포 경찰서가 MBC 눈치 본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여의도에서 파다했던 이야기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측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의견을 검찰에다가 항상 송치한다.
뭐 그런 얘기도 또 돌았고요. 뭐 그런 의혹을 많이 있는지는 받았죠.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MBC뿐만이 아니고요. KBS, MBC가 다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영등포소가 관할이기 때문에 묘한 관계가 있죠. 국민일보도 파업할 때 이제 업무방해 혐의가 영등포소에. 그렇죠. 여의도니까. 조상훈 선배도 그럼 거기 가서 하셨어요? 뭐 저는 이제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했죠. 중앙지검도 갔다가 뭐 동작경찰서 제가 사는데 갔다가 또 노조 관련해서 이제 영등포소 갔다가 아주 섭렵을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자, 하여간 그렇게 해서 MBC가 결국 완패를 하게 됐는데, 그 사실은 이 언론사가 그것도 노조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졌으면은 사실 좀 창피한 일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완패기 때문에 사실. 게다가 완패인데 이걸 뉴스데스크에 두 꼭지나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뭐 첫 번째 보도한 거는 뭐 이해를 하겠어요. 뭐 해가지고 뭐 대충 법원 내용이 이렇다.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이제 1월 17일 뉴스데스크 두 번째 다룬 그 리포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어떤 방송 보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저는 아주 경이로운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도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기 MBC가 이번에 졌는데 아니 그럼 앞으로 공정성 이런만 걸면은 뭐든 파업해도 된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라는 리포트를 내보냈다. 그런 뉘앙스였죠. 그 전재홍 기자인가? 그 그렇습니다. 사람이 리포트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재홍 기자가 이른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제1노조죠 지금 MBC에서 거기에 소속된 기자나 이 조합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범시용 기자. 범시용 기자? 그러니까 시용 기자라고 부르죠. 부르기를. 근데 MBC 사측에서는 시용 아니다. 시용 기자가 아니라 2012년에 정확한 용어가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된 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됐든 MBC 노조 조합원들이 다수는 파업 이후에 이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시용 기자라고 부르는데 뭐 MBC가 항상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정확한 용어로 당시 전문 계약 기자로 들어온 기자입니다. 전재용 기자가. 근데 이제 묘하게도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의 희생이 되는 그 이후에 들어왔잖아요. 징계를 받은 그 이후에. 근데 그 기자가 이번 파업에 대한 비난하는 그런 리포트를 했단 말이죠. 글쎄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지금 구도가 딱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시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범여권 할 때 범자를 써가지고 범시용 기자. 새로운 또 용어가 하나 창조가 됐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MBC에서는 그 시용이라는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계약직 기자였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정식 기자가 됐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리포트는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아니 본인도 노동자 아닙니까? 노동자하고 본인도 기자예요. 아니 그러면 공정성이 방송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텐데. 그렇죠. 그 뭐 근로조건 그러니까 뭐 임금, 복지 이것만 파업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 관점이 녹아 있는 기사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리포트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공정성을 가지고 마치 언론사 노조가 파업을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법원이 이걸 과도하게 해석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그 시사인의 전신이죠. 시사저널. 그때 시사저널 기자들이 삼성기자 삭제건으로 파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쇄가 되고 있는데 삼성 비판 기사가 인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지를 시킨 거죠. 그 금창태 사장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인쇄를 세우고 그걸 빼버린. 그렇죠. 금창태 사장이 또 삼성 출신이죠. 그래서 중앙일보 출신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그것 때 삼성 기사 삭제건 때문에 파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 시사저널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법원 판결이 공정성을 가지고 파업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판례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게 보도를 한 거죠. 마치 그게 문제라는 식으로. 리포트한 기자가 법원 담당입니까? 아니면 뭐 매체 담당입니까?
법원 담당이죠. 법원 담당이요. 영등포서 출입 기자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어디를 출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때 왜 저희 한번 걸지 않았습니까? 네. MBC에서 김장겸 국장하고 MBC 쪽에서 예. 그때 당시 검찰 출입하는 기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 이제 검찰 라인으로 들어갔던 그런 기자인데 지금은 출입처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리포트를 한글로 봐서 예. 법원 라인을 계속 담당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남부지법은 이제 그 경찰 출입하는 영등포소에서 그렇죠. 거기서도 또 많은데, 관할을 하기 때문에 모르죠.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서초동 쪽에서 네. 지원을 나왔을 수도 있고요. 예. 언론이 무섭네. 그렇죠. 이런 뭐 공권력이 뭐 이런 방송사 눈치 보고 그렇게 해서 방송사에게 밑보인 사람들 고소고발 사건에는 또 방송사 편에 서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소 의견을 보낸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정말 횡포죠, 횡포. 그렇죠. 이 언론이 하나의 어떤 그런 언론사가 아니라 하나의 권력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MBC 그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렇게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통해서 예. 일부 임직원들의 이해를 대변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그런 식으로 리포트를 했는데 그거도 모자라서 예. 신문 지면에다가 예.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법원 판결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첫날에 문매조. 그렇습니다. 문화, 매일경제. 매일경제, 조선일보. 예. 예. 문매조. 그렇게 했고. 문매를 때려줘. 그 이튿날에 예.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동중경. 그렇습니다. 동중한. 이 한 곳이 또 굉장히 또 의미 있게 봐야 되죠. 의미 네. 깊게. 예. 조중동과 매경 한경. 네. 그리고 색깔이 확실한 문화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에는 안 냈군요. 안 냈더라고요, 보니까. 안 냈어요. 세계일보, 국민일보 안 냈고. 예. 그런데 한겨레 경향이 안 낸 이유는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죠. 세계일보, 국민일보도 좀 이해가 되네요. 예. 되나요? 예. 아니 뭐 준 김에 그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네. 통상 이제 제가 만약에 국민일보나 세계일보 쪽 광고 담당자라면 네. 굉장히 MBC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항상 보면은 어디 광고를 내면요. 어느 한 신문에 특정 신문에 광고를 내면 그 다음 날 타 신문사 광고팀에서 찾아옵니다. 아, 그렇죠.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저희도 이제 그 TV 제작단 채용 공고 네. 어디 신문을 냈더니 네. 뭐 사전 예약도 없습니다. 네. 전화도 없고 그냥 와, 그냥. 영업하시는 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문 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 만나러 왔습니다. 예. 왜 저희 한번 주시죠 이렇게. 네. 근데 영업은 그렇게 해야 먹히는 것 같아요. 뭐 제 광고 담당인데 한번 뵙겠으면 시간 안 됩니다. 뻔하거든요. 그렇죠. 국민일보는 특별히 아마도 예. PD 수첩 방향으로 예. 사이가 그냥 안 좋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구나. 그래요. 그런 또 세계일보는 왜 안 줬을까요? 세계일보? 네. 글쎄요,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혹시? 아니 뭐 문화일보도 주는데. 예. 아니 문화일보에 워낙 색채가 또 서울신문도 확실하니까. 빠졌나요? 서울신문도 빠졌고. 문화일보를 준 거는 문화방송이라서 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매조 줬더니 그 신문사들도 갔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광고조 해가지고 광고를 줘가지고 내일 신문에도 안 났을 것 같고요. 네. 네. 예. 딱 난 곳은 6군데입니다. 예. 6군데 딱 났는데 보수적 색채가 확실한 신문사들. 그렇죠. 색깔이 확실한 신문사만 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근데 그 광고가 광고비 얼마나 돼요? 다 제가 1면 아니야 1면. 게다가 1면이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KB 국민카드가 모든 신문에 1면에다가 광고를 내던 날 거기에 그 동중한이 그렇게 그 국민카드 광고를 걷고 다른 면 전면 광고로 밀어버리고 1면에 MBC 광고를 실어줬어요. 그러면 이게 더 비쌀 거 아니야?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예. 가격 면에서 더 위에 있지 않으면 그런 결정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동아일보랑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제가 봐도 단가가 첫째 날 했던 그 신문사보다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조선일보하고 매일경제하고 예. 그 문화일보 그 할 때요. 네. MBC 관계자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광고는 월요일 날 실렸는데 네. 토요일 저녁에 예. 사쪽에서 네.
광고를 실으려고 한다. 아. 세 군데에다가. 예. 그러니까 취재를 좀 해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제보를 받은 거죠. 어허. 사측 관계자로부터. 예. 제보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MBC 담당인 조수경 기자에게 토스를 하면서 광고가 분명히 날 거니까 네. 취재를 좀 미리 해놔라.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슬쩍 물었어요. 예. 그 세 군데 하는데 뭐 얼마 정도 했냐? 네. 자기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억 몇 천이다. 세 군데라면 세 군데. 문매조. 그렇습니다. 문매조. 네. 그것만 1억? 1억 몇 천이다라고 1억 몇 얘기를 천. 했어요. 오. 그러니까 딱 계산을 해봐도 6군데 하면은 예. 대충 3억 가까이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국민은행이라든가 그걸 광고를 만약에 밀어내고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한국경제가 했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갔을 겁니다. 미디어오늘에는 광고 시켰다는 얘기 안 왔습니까? 오면 예. 저희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광고가 일단 왔다. 예. 왔으면 좋겠는데 딱 왔으면 네. 우리는 그런 광고 싫지 않습니다. 아. 저희의 로망이죠. 자세가 안 돼 있네. 아니 그런 거 보면 문매조 보면은 동중한 보면은 광고 담당자가 찾아가야지. MBC로. 우리 뭐냐고. 저희 그 광고하시는 분들도 예. 최소한의 원칙은 있더라고요. 최소한의 원칙과 예. 예. 그렇죠. 예. 사실 근데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뭐 노동조합은 일단 2연승을 한 거고요. 네. 사측이 이제 2연패를 했는데 이게 이제 김재철 사장 재직 시절에 예.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현재 사장은 이제 김재철 사장이 아니고요. 네. 근데 회사가 이제 그 맥을 잇는다고 볼까요? 그런 입장인데 김재철 사장의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갑자기 또 이번 주 핫한 인물이 되셨잖아요. 저희가 좀 취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네. 한겨레 전화 받더만. 그러게, 그러니까 한겨레가 예전에 그 최성진 기자가 네.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오는 김재철 사장을 네.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예. 받으시더라고요. 한겨레 전화는. 그 양반이 공덕동에 무슨 목욕탕에 자주 출몰한다는 거기 출몰 하신대요. 소문을 듣고 뻗치기를 아마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럴 겁니다. 뻗치기 아마. 했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데 또 이렇게 직면을 하면은 또 대화를 또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예. 저희 기자들이 얘기할 때 사천에 내려가서 목욕탕을 한번 뒤져봐. 뭐 아니 지금 사천 시장에 술 마시려면 얼마나 지금 털을 닦고 계시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거기를 한번 내려가야 되나 지금 어째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28일에 기자회견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한번 내려가 볼 만한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 볼 생각입니다. 네. 아니 근데 예. 왜냐하면 사천 시장 얘기가요. 이게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MBC 김재철 사장이 MBC 사장 재직할 시절 때부터 예. 틈만 나면 주말에 시간이 되면 사천을 그렇게 내려간대요. 사천. 네. 사천이 어디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남 남해 그리고 통영, 그렇습니다. 고성 네. 그쯤이에요. 그쯤이 있습니다. 그건 완전 남해 쪽이죠, 남해 쪽. 전에 삼천포로 불렸던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곳이 바로 사천인데 물론 이제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사천 비행장, 예. 사천공항으로 오갈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오가는 비용은 또 다 MBC 돈으로 나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자기 돈 개인 돈으로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아니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법인카드 문제가 김재철 사장이 항상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 돼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법인카드 문제가 한참 불거졌을 때 예. MBC 기자들이 예. 사천에서 얼마나 썼는지를 한번 검증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사천에서. 사천을 너무 자주 내려가니까. 그렇지 또 출마를 꿈꿨다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어마어마하게 쓰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걸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천을 자주 내려가셨는데 예. 그때 항상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사천에 출마하려고 그러나? 시장으로 출마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네. 그쪽 국회의원으로 가려고 그러나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소문이 아니었다는 게 예. 이번 주에 딱 입증을 시켜준 거죠. 예. 그 양반이 했던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소강시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강한 도시. 작지만 강한 도시. 소강시. 그래서 사천을 강시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어이구, 이게 무슨 MBC를 사실상 강시로 만든 이분이 이 사천까지 막 그런 생각을 언뜻하게 만들었는데. 사천하면 이제 그 강기갑 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방호 전 사무총장, 네. 이분들이 이제 격돌했던 곳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2년 총선 때 김재철 씨가 나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때 못 나갔죠. 예. 그리고 하여간 다음 총선을 이제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이번에 네. 사천시장으로 나오네. 야, 그런데 MBC 사장을 하면은 그래도 최문순, 엄기영의 사례를 보면은 최소한 도지사쯤. 그렇죠. 광역단체장 그쯤이 어울리는가 싶은데 이분은 김재철 사장이 겸손하다고 봐야죠. 겸손하다. 예. 겸손한 리더십.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몇몇 언론계 기자들하고 얘기를 한참 했어요.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니 이게 MBC 사장 급이 있지. 예. 도지사 이런 것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시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조상욱 국장님처럼 겸손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냉정하게 평가하는 분들. 냉정하게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쪽 지역 국회의원으로 나오기에는 김재철 사장은 딱 분류를 하면 친박 쪽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니 이명박 대통령 덕에 MBC 사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 워낙에 그쪽 지역에 친박 아성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공천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시장이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들으면서도 약간 짠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 해석이 맞다고 그래도 이거 MBC 사장이란 자리가 이런 자리가 아닌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저희가 사천시장의 뭐 급이 낮다는 그런 얘기 그런 게 아니죠. 아니 광역단체장에 비하면요 뭐 기초단체장이니까 이제 과거의 선례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재철 사장이 출마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글쎄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집니다. 저희 조상훈의 뉴스피드에서 정대균 전 언론노조 MBC 본부 수석 부위원장 인터뷰했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지금 이 MBC 경남 지역의 MBC는요. 진주 MBC하고 창원 MBC가 합쳐져서 그렇죠. 경남 MBC가 아니라 MBC 경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MBC 경남이 됐는데 그 초대 사장이 김종국 사장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국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했던 분이 바로 정대균 위원장이죠. MBC 진주 MBC 노조위원장. 그러다 그것 때문에 잘렸어요. 그렇죠. 이 양반이. 김재철이 획책한 진주하고 창원 MBC 통합 작업 여기에 반대를 하는 차원에서 통합 사장 김종국 사장의 이제 출근을 저지했던 분 바로 정대균 위원장인데 이분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김재철 출마에 관한 그런 코멘트를 따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대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터뷰했는데 MBC를 다 망쳐놓은 양반이 사천까지 가가지고 이게 무슨 28일 그 기자회견장에 가볼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기자회견 저지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진짜 재밌겠네요.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사천시장이. 아니 근데 또 어젠가요? 그 MBC 뉴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자 신은정 기자인데 MBC 경남 기자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MBC 경남 기자가 밀양에 이번에 이제 희망버스가 내일 가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이제 밀양을 응원하러 가시는 분들이 버스 타고 밀양에 가는데 밀양이 이것 때문에 AI 바이러스가 집산되는 거 아니냐. 밀양에 AI가 창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오는데 이제 병원균을 옮긴다 이 얘기죠. 그렇죠. 주장이. 그래서 MBC가 걱정하니 이번 그 설에는 밀양으로 귀성해서는 안 된다. 제가 또 트위터에다 글을 남겼죠. 이번 설에 고향을 가급적 안 가고 지금 이제 MBC가 걱정하니까 거주하는 곳에서 그렇죠. 있어야 되겠네요. 사실 그래서 저도 그 리포트를 굉장히 좀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걸까 얘기를 해서 아침에 좀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근거가 없는 건 아니랍니다.
예. 그러니까 AI가 충분히 확산이 될 수 있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리포트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밀양 지역에 있는 좀 뭐 축산 쪽 그 관계자의 우려를 이렇게 전하는 식으로 했던데 네. 팩트상으로 보면 크게 뭐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의도가 굉장히 그 밀양 송전탑 그 시위 이 대를 저지시키기 위한 의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좋은 보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리포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좀 취재를 했는데 좀 의도는 불순하나 약간 좀 충분히 또 그런 우려를 전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예. 제가 이제 기사로는 조지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도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전에 그 새누리당 과거 한나라당이었죠. 그때 안영환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MB 정권을 규탄하는 전국 장외 집회를 가졌거든요. 그 무렵도 이제 구제역 파문이 컸다고요. 민주당이 전국을 돌면서 장외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구제역이 확산시켰다. 그렇죠. 예. 이래가지고 아주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 안영환 대변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AI의 문제의 본질, 이 확산의 본질은 시위대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끌어다가 묘하게 악의적으로 이제 보도를 한 게 제가 봤을 때 그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팩트상으로 보면 이게 팩트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의도라든가 보도의 맥락을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보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보도도 가능합니까? AI 확산 막기 위해서는 철도 파업 다시 해야 뭐 이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도, MBC 보도의 논리라면 역으로 그 보도도 충분히 가능한 그렇지. 거죠. 앞으로 공공운수 노조도 동참해야 뭐. 그렇죠. 예.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이게 예. 솔직히. 그러니까 그 의도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밀양 희망버스 대책위원회에서는요. 그래서 개인별로 다 자외선 방역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방역을 다 하고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뭐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걸 보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세부적으로 따지면은 이 희망버스를 통해서 AI가 확산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전라북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라북도에서 한 대가 와요. 근데 한 대가 오는데 출발 장소가 고창 부안과 떨어져 있는 전주 지역 주민들입니다. 아니 지도를 펴놓고 봐. 고창하고 부안이 전주하고 가까운지. 그런데 이 무슨 전국 각지에 지금 AI가 확산이 되고 밀양은 뭐 완전히 무풍지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정확하게 이미지를 이제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죠 지금. 아니 무슨 밀양에 모이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희망버스밖에 없나?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죠. 있어요. 이게 악의적이고요. 좀 더 짚어보게 되면은 맥락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진짜 MBC가 완전히 미쳤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설 때 가지 마셔야 됩니다. 기성하시면 안 돼요. 예, MBC가 걱정합니다. 네. 근데 개별 기자들은 왜 그래요? 그래서 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아이템을 만들어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조집시다. 박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이러는 건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를 좀 알아봤고 조수경 기자는 아침에 이제 이 리포트가 어떻게 나가겠는 리포트인가를 MBC 쪽에 좀 알아본 모양이에요. 예. 근데 발제를 한 건 아니고요. 위에서 이제 본사에서 이제 본사에서 지역 MBC한테 이렇게 그렇죠. 주문을 한 거죠. 야. 주문을 한 거라고 조수경 기자 취재 결과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문제 그 신 기자는 최근에 네. 노조를 탈퇴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MBC 본부 언론노조 MBC 그러니까 본부 본부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 경남 MBC 경남 소속이고요. 아니 그 언론노조 MBC 본부 안에 그 지역 지부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MBC 본부가 맞는 것 같은데 최근에 조합을 탈퇴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맥락이 좀 맥락상 리포트를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의도성이 약간 좀 보이는 그런 리포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MBC 얘기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봤고요. 네. 또 뭐 이번 한 주간에 아주
핫 이슈였죠. 네. 그 임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해촉됐죠, 해촉이 됐습니다. 해촉됐고. 리트윗 한번 해가지고. 본인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리트윗 했다는 건데, 아직 그런 경우 수시로 있어요. 아이고, 많죠. 예. 어쩔 때는 뭐 정말 잘 모르고, 저를 디스하는 건데도 모르고 리트윗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말 그대로 단순 실수인데, 이걸 갖고 무슨 박근혜 대통령 암살을 막 이렇게 선동했다느니 혹은 뭐 지지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오도하고. 이야, 이게 지난번에 양승조 민주당 의원도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의 전철을 닮으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럼 전철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어제 해촉 결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해촉은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결국 심의위원회 구도가 어떻게 되었냐면 거기도 6대3이에요. 여권 추천이 6명, 야권 추천이 3명. 그러니까 아무리 논쟁을 해도 6대3이라는 구조가 바뀌질 않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기구들에 구성하면서 뭐 여권 추천, 야권 추천 이걸 꼭 넣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런 정권 바뀔 때마다 또 바뀌고. 그렇습니다. 왜 6대3인가를 한번 따져보면은 대통령 추천 3, 여당 추천 3, 그렇죠. 그리고 야당 추천 3. 그럼 6대3 영원하네. 그렇죠. 그래서 KBS 이사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긴 7대4. 7대4. 야권 4. 여권 4. 7이죠. 야권이 4. 아, 야권이 4고? 여권이 7. 여권이 7. 그러면은 여권은 여당 넷? 대통령 셋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런.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휘둘리라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좀 배제하고. 법을 완전 바꿔서. 동수로 하든지, 그것도 중립적 인사로 동수 구성을 하든지. MBC 지금 얘기한 박문진도 6대3이잖아요. 6대3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구도가 계속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영원히 공영방송은 권력의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라는 말을 아예 빼고 뭐 중립적인 뭐로 하든지. 맞습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예 그냥 거기서 이렇게 정말 명망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뽑든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뭐 중립이라는 표현도 그렇긴 하지만 뭐 구체적 기준을 만들면 돼요. 이를테면은 정당 공천을 신청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배제를 한 거지. 그렇죠. 김용민도 배제하고 엄광석도 배제해야 돼. 뭐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든지. 안 된다. 예. 특정 당에. 뭐 이러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엄광석 같은 경우 인천 중동 옹진 여기 2008년 총선 때 공천 신청했다가 낙천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친박계로 분류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이분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겠냐라고 따져본다면은 여러분이 추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임순애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그 이번에 해촉이 되는 과정에서 뭐 무슨 소명기에도 전혀 없었죠. 부여되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땅땅땅.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그런 내용을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무슨 동조를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리트윗을 과연 동조했다고 볼 수가 있느냐? 이거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게요. 저희도 한번 기사를 썼었는데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 민족끼리 거기서 트윗을 리트윗해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정근 씨가 기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기소한 거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이걸 단순히 리트윗했다고 해서 트윗에 담긴 입장을 찬양 고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건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법도 원칙도 없는 사람들이 없죠. 그냥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그냥 이 해촉 결정에 대해서 법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임순애 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 법적 대응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송을 제기를 할 거예요. 무효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제기를 할 텐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엄광석 위원 그리고 박만 위원장 공안검사 아주 대표적인 공안검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게 리트윗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보도교양심의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 식으로 해촉을 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임순애 위원이 지금까지 보도교양심의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그 종편이라든가 문제가 많은 그런 막말 방송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JTBC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을 계속 괴롭혔어요. 임순애 의원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건으로 자기는 임순애 위원 얘기는 이건 정치적 단합이다 이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 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하고 짓밟는 이런 발언은 별 문제 삼지 않고 최고 권력자,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표현 좀 썼다고. 그거 본인의 의도도 아니고 말이죠. 누가 쓴 걸 그 인지를 잘 못하고 리트윗한 거 이걸로 철퇴를 가한다? 이건 진짜 그 뭐겠어요. 대통령 비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 2009년 얘기입니다. This guy, 이놈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을 폭스 뉴스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백악관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미국을 좀 따라하려면은 미국을 추종하려면 좀 그런 거나 좀 배우지 말이죠. 엉뚱한 그런 천민자본주의나 갖다 베끼고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임순애 파문을 예. 결정적으로 키운 건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임순애 위원이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도는 걸 알고 트윗에서 이걸 삭제를 했어요. 본인이 확인해보고. 아, 내가 실수했네. 그렇죠. 이렇게 삭제를 했는데 예. 계속 언론 보도가 확산이 된 거죠. 네. 언론을 통해서. 네. 그리고 지금 앞서 제가 MBC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MBC가 참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를 잘 안 하는데 예. 굳이 이걸 보도를 해야 되나 하는 거는 보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예. 임순애 위원 파문도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확산을 시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전하는 말을 듣고 또 계속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 랩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감히 제가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제 기사는 괜찮은 기사고 중요한 기사인데 포털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그 진실을 가리려고만 하는 언론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시대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나빠지고 양극화되는 거에 언론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자괴감이 들죠.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처럼 발로 뛰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뉴스를 전할 것입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진보시킵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네, 저희가 지금 조합원 모집 생방송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애청자분이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장이 아가씨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국민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스웨덴, 거기 어디입니까? 네, 여기는 스웨덴 스톡홀름인데요. 아, 스톡홀름이 수도죠? 네. 예, 그렇군요. 아유, 어떻게 저희 국민TV를 알고 계십니까? 네, 국민TV 조합원이고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네, 후원을 하려고요. 아유, 그러시군요. 저기, 언제 스웨덴으로 건너가셨습니까? 저는 여기 온 지 25년 됐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25년이면은 언제,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 스웨덴으로 가신 건가요? 89년? 전두환인지 노태우인지 아, 25년이면은. 제가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정치나 뭐 뉴스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을 떠나셨고요. 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고국 현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도하는 국민TV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그런 이유는 뭡니까? 네. 우연히 몇 년 전에 그 기사를 보고 예. 우리 한국의 언론의 모든 부당함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죠. 예. 네. 그러시군요. 닉네임이 멋장이 아가씨인데요. 25년 네, 전에 떠나셨고 태어나자마자 가신 건가요? 거기서는 지금 이거 생방송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막 떨리네요. 예. 지금 거기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여기 와서 프리랜서로 그냥 일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직종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관광 가이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꼭 한번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나라가 스웨덴, 노르웨이, 또 핀란드거든요. 그래서 저도 북유럽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노르웨이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밤 11시가 됐는데 해가 떠 있더라고요. 그 백야라고 합니까? 예, 그걸? 예. 자, 멋장이 아가씨님. 오늘 저희가 또 지금 조합원 모집 방송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25년 전에 이 고국을 떠나신 분이시긴 하지만 또 이런 현재 그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시는 소감 또 국민TV가 꼭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고요. 예. 저도 옛날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몇 년 전까지, 4, 5년 전까지도 그 한국 언론이나 방송에서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네. 그리고 정당한 줄 알았는데요. 이제 제대로 뉴스를 이제 보고 정독을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뉴스는 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예. 수구 언론이죠. 예. 조선일보. 예. 노무현 정권 때는 예를 들어서 광우병 소고기가 위험하다, 네. 나쁘다, 수입하지 말라, 그거 굉장히 국민 건강에 해롭다, 등등으로 그렇게 기사를 내놓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하루아침에 광우병 소고기는 나쁘다는 식으로 그렇게
다른 방송 그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 언론은 100%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됐고요. 예. 그래서 조선일보 저는 한국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나 뭐 이런 가게 들어가서 조선일보 보는 그 신문이 있다든가 뭐 종편 방송을 틀어놓으면요. 예. 항의를 합니다. 이런 예. 방송, 이런 신문, 이거는 왜곡 날조 조작이기 때문에 보지 마세요. 네. 그리고 항의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데 절대 안 옵니다라는 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조합원들님들께서도 예. 그 식당이나 그런 업소에 가셔서 종편 방송을 틀어놓는다든가 그런 신문을 보면 예. 좀 항의 좀 해주시고요. 예. 또 그것도 우리가 그 나쁜 그 언론을 퇴치하는데 큰 그 힘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예. 또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여기 국민 TV 방송도 많이 또 예. 후원해달라고 꼭 예. 좀 후원 좀 많이 해달라고 예. 그 부탁을 하려고 전해드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스웨덴 가시는 분들 멋쟁이 아가씨 조합원님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함께 도움을 얻으셔서 귀한 관광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씀도 저도 네, 한마디 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제가 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멋쟁이 아가씨님, 조합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4월 1일 정말 거짓말같이 공정 뉴스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우리 스웨덴의 우리 멋쟁이 스웨덴 가면 꼭 연락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북유럽 가가지고 예. 노천 온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수용 가능한 탕이 있을지. 전용탕을 전용탕을. 아니 근데 우리 멋쟁이 아가씨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종편 말이죠. 식당이 다 틀어놓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종편이야 뭐 세부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식당에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세히 듣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의 그 정확한 디테일, 그 내용들을 다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막으로 봐요, 자막으로. 자막으로 보다 보면은 따옴표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일방의 주장인데 따옴표가 있는 부분에 그 기사의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주자 한 명이 여권의 정치인 한 명이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 따옴표가 달아서 이제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예. 사람들은 그 따옴표를 보지 않고 그 내용만 본단 말이죠. 저게 사실이구나. 예. 그 이를테면은 통합진보당은 종북정당이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따옴표를 달죠. 그쵸. 하지만 시커멓게 뉴스 속보 통합진보당은 종북정당. 이래버리면 종북정당이 됐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종편 자막이 그렇게 큰 편이군요. 예, 수시로 나오고 쓸데없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런 자막 메커니즘. 요걸로 지금 이 보수 세력이 정치적 지형을 넓혀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멋쟁이 아가씨님의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열심히.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그리고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오늘 텄습니다. 6시부터 6시 반 또 6시 반부터 7시 반 터가지고 1시간 반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조합원으로 함께 하신 분들 명단을 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5시 56분에 가입하셨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안명희 조합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남기지 않으셨는데요. 우리 김현주 예비조합원님, 영예조합원님, 그리고 서울 자양동의 양효진 영예조합원님, 그리고 경기도 평택의 김현열 영예조합원님. 우리 영예조합원님들 빨리 실질조합원으로 거듭나시길 중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자하셨습니다. 충남 서산의 임형석 조합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 가락 이동의 이선자 예비 조합원님도 빨리 출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댁에서 이제 함께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부부가 가입하신 것 같은데 충남 서산의 우리 임형석 이경아 조합원님 출자 완료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국민TV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KUKMIN.tv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산에 가입하신 분인가 모르겠습니다. 예. 게시판에 글을 옮기셨는데 예. AJVKR이라고 이제 닉을 다신 분인데요. 예. 우리 식구 5명 드디어 모두 가입 완료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예. 대한방송의 절실함을 느껴 가입하고 출자금 완료했습니다. 예.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5명. 어우. 자, 우리 민동기 조합원이십니다. 우리 민동기 예. 부장님. 저도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신데 우리 네. 민동기 조합원께서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또 중징계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반면에 TV조선 뉴스쇼 판인가? 네. 또는 또 행정지도. 이건 징계도 아닙니다. 징계라고 볼 수 없죠, 행정지도는. 예,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한 사안은 뭐냐? 박창신 신부하고 인터뷰했다는 거고요. 또 한 사안은 뭐냐면은 정미용 씨가 나와서 박원순, 이재명,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장. 종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미용 씨 서울시장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아주 멀쩡한 사람을 종북이라고 단정을 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수백만 원 벌금 받았죠.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안은 행정지도로 끝나고요.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를 먹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뭐 리트윗 한번 했다고 보도개혁위원을 해촉하는 그런 심의위인데. 네. 근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토크에서도 계속 얘기를 한 건데 JTBC에 대한 이 심의위를 통한 압박은 아마 2014년에 엄청나게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네. CBS 아마 유사보도 논란으로 한번 압박을 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CBS의 대표 방송이 김현정의 뉴스쇼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사실상 네. 지금 아침 시사 라디오 프로가 거의 다 죽었는데 네. 그나마 지금 존재감 있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게 김현정의 뉴스쇼란 말이죠. 네. 계속 타겟이 되었기 때문에 예. 심의위에서 계속 2014년에 이 김현정의 뉴스쇼를 가지고 압박을 할 거다라고 미디어올 기자들이 예상을 다 했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계속 합니다. 그리고 예. 이번 건으로 안 끝날 겁니다. 아마. 당연하죠. 예. 계속 김현정 뉴스쇼에 대해서는 압박을 또 가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 처했을 때 CBS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각 세우면서 할 일 하겠다. 이럴까요? 아니면은 위축받고 서서히 퇴보할까요? 제가 봤을 때 CBS가 전통적으로 좀 노동조합이 강합니다. 강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일단 목사님들이 좀 기도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CBS는 제가 봐도 심적으로는 굉장히 압박을 느끼겠지만 네. 쉽게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거기 이 CBS가. 예. 하지만 네.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예. 이제 심의위에서 이제 압박을 가하는 주축 방송사는 JTBC와 이제 CBS 정도밖에 안 그렇죠. 됩니다. 이 두 개 남았다고 보는 거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두 방송사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예. 이제 제작진이라든가 노조라든가 기자 PD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이팅을 하겠지만 네. 또 지속성이 계속될 경우에 경영진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광고 뚝뚝 떨어져 나갈 그렇습니다. 수가 이제 있어요. 그런 게 조금 우려스러운데 아직까지는 저는 CBS의 어떤 상식과 네. 이런 양심을 좀 믿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CBS가 지금 정치 권력하고만 맞서는 상황이라면은 싸움 제대로 벌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CBS가요 MBC 광고를 떼어서 받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떼어서 주는 주체가 바로 코바코, 그렇습니다. 한국 방송 광고 광고공사사. 공사죠. 예. 여기서 CBS 한번 엿을 한번 먹여줄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광고 수입 크게 위축될 것이고 그러면 CBS 경영 자체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BS가 이를테면은 조선일보 같이 KBS 같이 그렇게 몸체가 커서 상대를 해도 권력과 상대를 해도 괜찮은 몸체고 또 이런 기량이냐라고 했을 때는 전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진들은 워낙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버티려 하겠지만은 경영적 위협으로까지 이 상황이 번진다. 그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CBS가 언론사상 최장기 파업을 했었죠. 갖고 있죠. 네. 정확하게 365일에서 100일을 뺀 265일. 예. 그 민경중 보도본부장인가요? 지금은 크로스 미디어 센터 본부장. 노조위원장 하는데 뭐 그런 전통, 뭐 그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CBS가 이게 불공정한 어떤 관행이나 이런 거에 대항한 그 힘을 본다고 하면 쉽게 저는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좀 뭐 낙관은 아니지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참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저는 거기서 방송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눈치 많이 봐요, 거기도. 뭐, 물론 SBS나 KBS만은 아니죠. 하지만 거기서도 어떤 그런 눈치 많이 봅니다. 제가 본 게 정확할 겁니다. 예, 쉽지가 않아요. 예. 지켜봐야 되겠네요. 권력과 자본의 총체적 공세에 직면한다? 버텨낼 언론사는 대한민국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분기점이 이제 지방선거 전후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지방선거 만약에 결과가 여권의 압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만약에 나올 경우에, 그 뒤에 이제 JTBC와 CBS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그때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좀 잘 버틸 것 같긴 한데, 그 뒤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언론 매체, 특별히 이제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가 정치권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MBC 파업도 사실상 그렇죠. 그 대선 바라보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4일 총선 가깝게는 그리고 이제 좀 더 기다리면 대선이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사실 어떤 정치권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아예 접고 시작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낫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조나 제작진은 원칙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이후의 압박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뭐 잘 버텨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잠깐 제가 여기서 우리 국민TV 깔때기를 대자면은 국민TV는 방통위, 방통심의위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법 외 방송이기 때문에. 왜 법 외 방송으로 하느냐? 기왕이면 케이블, IPTV, 위성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누구나 채널 돌리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 저렇게 야바위꾼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괜히 그 친구들한테 감독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방송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년에 걸쳐서 노하우를 쌓고 조직을 정비하고 또 그래서 기량을 쌓는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야바이꾼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비껴가서 그때 정규 미디어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방송하는 것도 저는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낙검수가 뭐지 등록받고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품격 있고 공정한 보도를 하게 된다면 그 플랫폼이 어디건 간에 국민들이 인정하고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고요. 이런 야바위 정권, 일배 정권 아래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관리 감독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것이고요.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언론의 어떤 공고한 털을 닫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알아서 틀어주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확신합니다. 저도 좀 긍정적인 조합원으로서 깔때기를 한번 대면 이제 KBS, MBC 기자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요. 뉴스를 안 봐요. 자기들 뉴스를 안 봐요. 자기들 뉴스를 안 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근데 항상 얘기 들어보면 국민TV 몇 방송은 꼭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처럼 그렇게 확실한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데도 니네들 뉴스는 안 보고 이걸 듣느냐. 이른바 법 외 방송을 왜 듣느냐. 아니 뭐 할 말하고 재밌으니까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MBC가 들어가지고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김장겸 국장님도 듣잖아 이거. 이거 많이 듣습니다 언론인들이. 그 새끼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듣기 때문에. 야, 그 새끼. 너 듣고 있지? 오랜만에 등장. 이 새끼 아주 그냥 뭐 방송뿐만 아니라 아주 여기저기 다 나오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신문지면에도 나와서. 신문지면에도 나왔어요? 난 그건 몰랐네. 아무튼 국민 TV를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듣는다는 거를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느낍니다. 특히 노종면의 뉴스바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 이른바 난다 뛴다 하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듣습니다. 진짜. 예. 네. 뭐 생방송을 못 들으면은 팟캐스트로라도 네. 반드시 듣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분들의 어떤 그런 안전과 또 이 안녕을 위해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정말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이 다 듣고 있고 놀랍게도 이분도 듣는다라고 한 2주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주년 되면은 레임덕도 아마 찾아왔을 테니까. 나 이게 정말 이 정치권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 언론이 좌지우지되는 이 형국 자체가 불행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예. 오늘 아주 재밌는 거 하나 갖고 오셨더만 보니까. 저도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빅 이슈를 갖고 왔어요. 아니, 저는 이 방송사를 가면은요. 요즘은 노조도 많아서. 예. 뭐 KBS 본부 노조가 있고. 예. 또 KBS 노동조합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KBS 구노조라 불리는. 구노조로 불리는. 예. 각각 노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 협회들이 또 협회보를 내요. 그렇죠. 그리고 KBS가 또 사보를 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은요. 그런 거 이렇게 보는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예. 그리고 솔직히 그것만 이렇게 딱 일주일 동안 스크랩만 해서 딱 하지 않습니까? KBS의 어지간한 정보를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걸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예. 근데 이 KBS 본부 노조가 예. 정확하게 언론노조 본부죠. 예, 새노조. 언론노조, KBS KBS 새노조. 본부 새노조. 예. KBS 사측이 얘기하는 이른바 강성노조. 파업했던 노조. 그렇습니다. 예. 1월 22일. 편의제가 말하는 종북노조. 종북노조. 1월 21일 화요일자로 노보를 냈어요. 노보.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PDF로 이렇게 대충 저는 받아보는데요. 예. 맨 끝에 이른바 그 가시 비슷한 난에 예. 정말 이거 보고 저는 배꼽 잡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코너 이름이 여의도 18. 18. 18번지, 18번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욕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KBS가 여의도 18번지이기 때문에 네. 여의도 18.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되는데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여의도 18이라는 코너에 한동안 잠깐 잊혀지셨던 진품 명품에 김동우 아나운서와 관련된 그걸 실었습니다. 예. 근데 어떤 내용이냐? 예. 저는 처음에 이 사진만 아니면 예. 이 KBS 새노조가 좀 농담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증거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동우 아나운서가요. 예. 본인이 직접 본인과 관련된 거를 작성을 해서 영남일보에 그 기사를 보냈답니다. 그래요? 예. 직접 어. 요청을 대구에서 나오는 영남일보.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본인과 관련된 그런 약간 프로필 소개 뭐 이런 형식의 기사예요. 본인 얼굴 사진이 이렇게 아니 들어가고. 남이 취재를 해서 실어야지 뭐 굳이 그 본인이 그걸 써. 아니 근데 보통 이제 뭐 진품명품 진행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 예. 보통 공식적으로는 정상적인 루트는 홍보실에서 네. 보도자료를 릴리스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홍보실에서 보도자료를 릴리스를 한 게 아니고요. 예, 본인이 작성을 해서 그것도 왜 영남일보에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남일보 이걸 보냈어요. 예. 그 내용이 내용이 압권입니다. 그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4살의 한글을 6살의 천자문을 깨쳐 신동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아니 본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본인이 작성한 본인의 어떤 그런 소개 기사에 이런 거를 넣었는데 더 압권이 맨 끝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원문 그대로 실어주십시오. 원문 그대로. 아니 조선국제 보세요. 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진 실는 겁니다. KBS 그 노조 예. 노보 예. 여의도 18 여기에 보도 자료입니다. 원문 그대로 실어주십시오. 김동우 아나운서. 예, 그리고 영남일보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아주 나 이거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KBS 홍보실에서 릴리스를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이게 규정이라든가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 KBS 그 노조 노보 내용을 좀
읽어드릴까요? 예. 뭐라고 되냐면 신동이 나셨다. 4살의 한글을 6살의 천자문을 깨쳐 신동으로 명성이 자자했다더니 KBS 아나운서 27년 만에는 규정과 절차도 무시하고 홍보실 대신 자화자찬 보도 자료까지 셀포하셨다. 이 셀포가 아마 셀프 배포. 그렇습니다. 스스로 배포했다는 거죠. 원문 그대로 실어달라는 애원과 함께 말이다. 김동우 아나운서 얘기다. 아니, 명성이 자자했다라는 걸 왜 본인을 소개할 때 써? 4살의 한글을 6살의 한글을. 마지막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제 노조 얘기겠죠? 그렇죠. 이제는 천자문 신동답게 겸양지덕도 깨치시길. 예. 가장 압권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 통상, 어디 결혼식 가면은, 제 주례를 한 9번 봤거든요. 주례 진짜 많이 보셨네. 심지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내 주례를 한 3-4번 섰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봤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례를 설 때 사회자가 와서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뭐 그런 거, 미디어 협동조합 라디오 PD라고 그렇게만 하라고 대충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누군가 자기를 막 찬사를 퍼부을 때 얼마나 면구스럽습니까? 창피하고. 아니. 근데 본인을 소개하면서, 4살 때 한글을 6살 때 천자문을 깨우친 신동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본인을 그렇게 소개해놓고는 원문 그대로 실어주세요. 만약에 김용민 PD가 한다면 4살의 라디오 제작을 6살의 TV 제작을 깨쳐 방송 신동으로 명성이 자자했더니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거는 약간 팩트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4살 때 라디오를 만들어. 4살 때 들었겠지. 예. 이거 정말, 우리 동우 형. 이 김동우, 이렇게 실력 있는 분이 말이에요. 4살 때 한글 깨치고 6살 때 천자문을 깨우친 분이 왜 낙하산이 돼? 실력대로 하시지. 정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란양 사장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기란양 사장이, 누구야? 우리 김동우 아나운서를, 낙하산으로 박지만 않았어도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여기 각주가 있습니다. 아까 셀포 설명했는데 별표하고요. 셀포, 보도 자료 등을 스스로 작성해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서 KBS 노보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재밌는 거를 왜 맨 뒤에다가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돌아오는 방송 시간 진품 명품 시청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동이 출품되는. 우리 김동우 아나운서 참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궁금하네요. 진품명품에 보면 이제 한자 이렇게 막 옛날 문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문 읽어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반론은 가능하네요. 이 천자문 밖에 한자다. 그렇지. 천자문에 없는. 천자만 띄었지 나는 5천자는 못했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천자문을 이 나이 때 이렇게 깨쳤다면은 어지간한 한자에는 굉장히 능통하다고 봐야죠. 앞으로를 자세히 봐야겠는데요. 앞으로. 천자문만 했지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스스로 셀포에 이 자화자찬성 글을 박지만 않았어도 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이런 글을 박았단 말이죠.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남일보를 한번 취재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 양반이 포항방송국인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요청한 건지 아니면 진짜 뭐를 스스로 배포를 한 건지 영남일보를 한번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있는 신문인데, 이건 기자가 쓰는 거 아닌가?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해서 실어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면은, 자기를 소개해보세요. 해놓고 박스로 이렇게 처리해서 하는 게 마땅한데, 이걸 마치 기자가 취재한 것처럼, 이게 쓰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남일보에 기사화가 됐어요. 기사화가 또 됐어요? 네,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걸 키워서 바이라인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는 지금 이미지가 안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다음 주 미디어 토크에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를 좀 취재할 아니 여기 지금 노보에서 거의 전문을 김동우 아나운서가 실은 보낸 전문을 지금 여기 사진으로 찍어놨거든요. 이거랑 딱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정말 참. KBS 관련 얘기 하나 더 있죠? 이번에 KBS가 아주 유탄을 맞았죠. 고임금. 근데 제가 최민희 의원이 그렇습니다. 밝혀가지고 사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좀 있는 게요.
그 최민희 의원실이 이제 공개한 내용은 2012년 자료입니다. 근데 미디어 토크 애청자분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한 애청자분이라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분이 2011년 KBS 전 직원의 연봉 자료를 저희 쪽에 제보를 했습니다. 오,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5천 몇백 명 되는 연봉의 구체적인 그런 내역이 2011년 자료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 쪽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뭐 내용은 최민희 의원이 밝힌 그런 2012년 자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는 뭐 연봉 문제는 뭐 연봉 문제대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뭐 KBS 직원이 연봉을 많이 받아서 수신료를 올리는 건 문제다.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다만 많이 받는 만큼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공영방송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딱 한 분만 연봉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실명이 공개됩니까? 아, 이분은 공개를 해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변호사랑 얘기를 해봤거든요. 예. 이게 로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공개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셔서. 근데 길황년 사장은 얘기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이니까. 그렇죠. 네? 공적 감시 대상이고 또. 감시 대상입니다. 이제 2011년 길환영 사장의 연봉을 제가 보니까 1억 8천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1억 8천. 이게 기본급입니까? 아니면 상여금 다 합친 거예요? 다 합친 겁니다. 1억 8천 얼마 정도 되는데 1억 8천 얼마 정도 그 연봉에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 추진비라 그러죠. 보통. 그건 아마 별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별도로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게 뭐 법인카드로 쓸 수 있는 거는 사장의 법인카드는 거기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다고 봐야죠. 1억 8천 뭐 얼마의 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직접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5천 몇백 명의 자료를 한 며칠 동안 쭉 봤거든요.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최민희 의원 주장이 과장됐습니까? 아니면은 뭐 사실 그대로입니까? 과장된 건 아니고요. 약간 해석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의 문제가 예, 있다. 그러니까 KBS의 입장도 데이터상으로는 맞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 의원이 밝힌 내용에 뭐 중대한 왜곡이 있다든지 그런 건 과장이 없습니다. 있었던 건 아니다. 아닙니다. 예. KBS의 해명도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죠. 근데 신뢰도를 따진다면 KBS의 반박과 최민희 의원의 주장 어느 쪽이 좀 더 신뢰도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민희 의원의 주장이 신뢰도가 있다고 봐야죠. 한 몇 대 몇으로? 아니 그 주장 자체가 맞습니다. 예. 맞는데 네. 이제 KBS 쪽에서는 뭐 차장급 이상으로 하면은 뭐 50 몇 %,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50 몇 %밖에 안 되고 뭐 30 몇 %로 그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목조목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수치 싸움이나 디테일한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민희 의원이 이걸 왜 공개를 했겠습니까? 자, 니네들이 이렇게 많이 받는데 특히 간부들이 그럼 지금 수신료 올려달라 그러는데 보도를 제대로 하기로 하냐?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자구 노력을 제대로 하기로 하냐?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KBS의 문제는 항아리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간부들이 많아요. 간부들이 많아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신규 인력을 계속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취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은 적고 윗 간부들은 많아요. 근데 윗 간부들이 흔히 말하는 윈도우맨이라고 있죠. 비아냥거리는 얘기. 출근해서 창가를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신문을 봅니다. 그리고 점심 되면 점심 먹으러 가요. 점심 먹고 와서 들어와서 석간신문을 봐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이제 KBS 선배 출신 언론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도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나와서 어쨌든 출근 도장 찍고 기원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예.
뭐 옆에 잠사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뭐 기원이 있다더라고요. 네. 예, 거기 가시는 분들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간부들이 할 일을 하지 않는 간부들의 비율이 KBS 기자 PD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는 너무 많다. 예. 그런 부분에서 KBS가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최민희 의원이 공개를 한 건데 네. KBS 반박은 거기 자료가 뭐가 어떻고 이게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 취지는. 예.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의 취지를 바로 읽어야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니까 예.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KBS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정신을 못 차렸다니까요, 진짜. 예. 그래요. 우리 김동우 아나운서의 여진이 너무 크네요. 제가 그래서 뒤져봤어요. 예. 봤더니 11월 12일자에 실렸습니다. 작년. 근데 다 뺐습니다. 기자가. 그래요? 이준영 기자가 쓴 건데, 원래 동정란에 조그맣게 나오는 건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신동이라느니, 신동이란 말은 없었습니다만은, 무슨 4살 때 한글을 깨우치고, 6살 때 무슨 천자문을 깨우치고, 그리고 심지어 또 그 내용, 김동우 아나운서가 보낸 내용이 또 이것도 있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징계를 받은 바 없는. 맞아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 네. 다 뺐어. 영남일보에 나온 거는 드라이하게 KBS 포항국장 지냈고, 무슨 프로그램 했었고, 무슨 상 받았고, 앞으로 한문과 고미술품 공부를 더해서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진행자가 되겠다. 이 한마디 나온 거야. 아니, 영남일보 상식을 가진 언론이군요. 아니, 이게 무슨, 검증할 수 없잖아. 4살 때부터 한글 깨우치고 어떻게 알아, 이걸. 그런 걸 자기가 확인하지도 못했는데 이걸 기사화하는 게 바보지. 예. 이런 걸 또 그대로 실어달라고 하는 우리 김동우 아나운서. 야, 이게 참, 오늘 아주 정말, 크게 웃음을 주셨어요. 이 보도자료가 한 1000년 후에는 진품 명품에 나오지 않을까. 예. 진품입니까, 명품입니까, 이거? 원문 그대로. 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호 아나운서 큰 웃음을 주십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친절하게, 자기 신상을 다 얘기하는, 오픈하는. 월급은 왜 오픈하네? 자기가 뭐 4살 때 뭐 했고, 6살 때 뭐 했고, 다 그러면서 월급 오픈하니까 그냥 화들짝 놀라고 말이죠. 예. 그렇죠.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지금 또 저희 방송 하는 사이에, 이 서울 마포에서 이혜민 님, 그리고 광주시 광산구에서 우리 안창섭님께서 우리 조합원으로 또 동참하게 되셨습니다. 아직은 0의 조합원입니다. 예. 빨리 실질 조합원으로, 거듭나셔서 또 함께, 언론 바로 세우기에, 또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마지막 소식도 간단하게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여기 보면 예. 김용민 PD가 침묵하는 국민일보를 지금 달아놓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일보는 우리 조상훈 전 노조위원장한테 빅엿을 먹었어요. 소송에서. 그렇죠. 졌어요. 네. 조용히 있다고. 이게 상식이고 정상적인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MBC처럼 우리가 졌다. 이건 그냥 가만 안 있겠다. 이거 이상한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안 했다고. 그래서 김용민 씨가 잠시 그 중간에 광고 나갈 때 잠시 어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조상훈 국장님하고 저랑 침묵하는 국민일보 이게 뭘까요? 둘이서. 주제가 그거였습니까? 그거였고 또 우리 소송 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좀 중대한 변화가 있죠. 있나요? 그 해고 소송 말고요. 해고 소송. 해고 소송. 해고 소송 말고 예. 명예훼손 소송. 모욕이요, 모욕. 모욕. 예. 김용민 PD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이제 모욕 사건으로 피고인이 돼 있는. 예.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가요? 아니, 이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예. 저는 이제 1심 진행 중인데. 네. 어제 이제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조용기 씨하고 조민재 씨, 그 부자가 이제 제가 대자보에 쓴 내용, 그리고 인사위원회, 저를 해고하는 어떤 발언에 대해서 이제 모욕을 당했다라고 형사 고소를 했지요. 벌금 100만 원에 이제 약식명이 내려졌는데 제가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식 재판 해가지고 어제 결심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조용기 씨가 본인이 제기하는 소원은 또 취하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다음 주에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